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3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부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맞죠? 부묘기지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제 권리관계. 그런데 외부에서 인식은 가능해야 해서 본부는 있어야 되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하니까 부묘기지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2번 부묘기지권은 부묘의 설치 목적인 부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맞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고, 그런데 사성, 반달 모양의 모래 언덕이에요. 사성이 설치됐다고 해서 그 사성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사성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모래 언덕인데. 이따 다시 정리해 볼게요. 2번 맞고. 3번 부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묘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원칙은 소멸이에요. 멸실되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런데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멸실은 그냥 멸실인지 일시적인 멸실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멸실은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니까 소멸. 일시적인 멸실은 원상회복해서 다시 제사를 지낼 거니까 소멸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부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부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부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부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답은 4번. 뭐가 키워드냐면 부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러면 부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고 부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시효 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금은 4번 지문은 부묘에 대해서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때는 부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근데 4번 지문에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5번 부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부묘기지권이 포기는 의사표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면 부묘기지권이 포기는 점유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그럼 X. 틀린 거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부묘기지권이 지역적인 범위 부묘기지, 부묘가 있는 토지예요. 이 부분 효력이 미치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고. 그런데 사성, 모래언덕. 사성이 설치되어 있을 때 사성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고 거기선 제사 안 지내니까. 그리고 기존 부묘를 그대로 둬야 돼요. 단분이나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새로운 부묘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장, 옮기는 것도 안 돼요. 기존 부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데. 부묘가 집단적으로 설치가 된 경우 그러면 넓은 지역이 미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장을 하는 건 범위가 안 바뀌니까 허용이 돼요. 부묘가 한 개 있는데 이장을 하면 범위가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넓은 지역이 미치니까 이 안에서 이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 범위가 안 바뀌니까. 물론 이 부묘가 밖으로 나가서 더 넓어지는 거 그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지는 거 상관없고 아니면 범위가 안 바뀌는 거 상관없고. 그래서 원칙은 이장이 안 되는데 부묘가 집단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러면 범위가 안 바뀌면 이장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쏭빠!